대통령 보좌관 깜짝 발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세계적 대유행을 둘러싸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책임 추궁에 나섰다. 중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호북무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했다고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일본도 대중국 관계의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4월 22일에 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보고한 후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위험을 은폐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대통령 보좌관 국가안전보장문제 담당 또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WHO는 중국에 지배되고 중국 선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약5억 달러 지불을 있지만 중국은 4천만 달러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중국이 영향력을 위해 따로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뒷돈을 의심하고 있다. 나는 폼페오 국무장관보다 오브라이언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보다는 놀라게 했다. 왜? 미국 정부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비자금 조사를 하는 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테러를 미연에 방지에는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돈의 흐름을 추구하는 것이 유력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금융당국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보국, CIA과 연방수사국, FBI 등의 정보기관이다. 이번에는 중국과 WHO 등 외국 엉킴 때문에 실행부되는 해외 안건을 처리 CIA가 핵심이라고 보고 틀림없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대유행을 국가 안보에 관련된 테러 수준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 곧 철저 추궁이 시작. 그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라디오에서 뒷돈을 조사 중고 공언했다가 되면 그것은 지금 조사하고 있다 등의 느긋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이미 핵심 부분의 조사는 끝났다고 보고 좋다. 조금 생각하면 그것은 알 것이다. CIA가 지금 우리들은 비자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공언하는 것일까? 할 리 없다. 그런 말을 하면 상대는 몹시 당황하며 증거인멸을 도모 마련이다. 적에게 소금을 쓰기는커녕 아니라 수사를 스스로 잡은 것이나 다름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시작되어 비밀리에 끝난다. 국가안전보장문제 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작전 전체의 정책 결정과 지휘 사실상의 지휘관이다. 물론 내용은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되고 있다. CIA와 FBI는 지체이다. 이상 체제 하에서 최고 대통령 보좌관이 라디오에서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공언한 것은 다른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이야기이다. 끝났다고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더 말하면 조사를 마친 뿐만 아니라 크로 증거를 눌렀다. 고보고 틀림없다. 이것은 또한 생각하면 알 것이다. 조사하고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조사 중단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 증거를 쥐고까지 전력으로 조사를 계속한다. 그때까지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따라서 오브라이언에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발언은 쥔 증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철저 추궁하는 거야라는 전투 개시 선언한 것이다. 이를 들은 WHO의 테도로스 아다노무 사무국 장 등 간부는 지금쯤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WHO는 끝난 것이나 다름. 초조한 나머지 테도로스 씨들이 증거인멸을 움직이면 함정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조사 중이라고 공언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만만치 않다. CIA는 일일이 돈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동정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테도로스 씨만이 아니다. 브루스 에일워드 사무총장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WHO가 중국에 파견한 조사단의 책임자를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회견에서 만약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참깨 소매치기도 극하다.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나는 테도로스 씨 등을 돌파구로 하여 본성의 중국을 조르는 재료를 찾아고 본다. 만약 테도로스 씨 등 간부들이 중국에서 뒷돈을 받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의 진상규명에 수심을 가하고 있고 정보 조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중국의 공작의 전모를 아는 중요한 증인이 된다.
미국은 비자금 증거를 무기로 테도로스 등을 조르는, 게다가 자발적 사임을 재료로 거래를 갖고 치는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주기 때문에 중국의 공작에 대해 전부 뱉어라. 게다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는 이야기이다. 나는 또 테도로스 등은 끝난 것이나 다른고 생각한다. WHO는 조직이 끝났다. 간첩 또는 서스펜스 영화라면 가장 중요한 증인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부자연 죽음을 이루는 국면이 아닌가. 하수인은 누구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중국이다. 브루스 에일워드 사무총장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WHO가 중국에 파견한 조사단의 책임자를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회견에서 만약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참깨 소매치기도 극하다. 무한 연구소에 대한 특종. 중국은 세계적 유행병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지만 WHO의 간부가 진실을 말할 수면 궁지에 처한다. 영화 같은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든 핑계를 생각 필사적 것이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있을까? 중국 현지 조사를 한 에일워드 씨 속의 WHO는 중국에 의한 증거인멸의 증거를 잡고 있으면서 숨겨왔던 수 있다. 결말했다. WHO 간부에서 폭행과 중국 본체에 관한 증거가 나올지도 모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한에서 발생한 것은 틀림없지만 4월 8일 공개 칼럼에서 지적한 무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출론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71,583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 WP는 4월 14일자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던 무한 연구소의 안전성에 대해 국무부의 정보가 경고했다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18년 1월 과학 담당 외교관들은 전문가를 수차례 무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파견하여 그 활동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이통에 전보하고 국무부에 보내고 있다. WP는 첫 통인 18년 1월 19일자 정보를 입수했다. 그에 따르면 정보는 연구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훈련된 기술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한에서 발생한 것은 틀림없지만 4월 8일 공개 칼럼에서 지적한 무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출론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배상 문제도 있다. 연구소는 당시 텍사스 의입과 대학 등의 지원을 받고 있던 중국은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보는 미국은 연구소에 더욱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는 중요하다 동시에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박쥐에서 유래 바이러스는 2003년에 유행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즈와 같이 인간의 감염 사즈와 같은 전염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폭발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연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마치 오늘의 사태를 정확히 예상했던 것 같다. 연구소는 18년 3월 미국 조사단의 방문을 공표하는 영어 보도 자료를 냈지만 이번 WP 기사가 게재되기 전에 주에 갑자기 삭제된다. 이 WP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 다음 팍스뉴스도 속보를 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담당자가 중국은 생물 무기로 아니라 바이러스를 다루는 능력이 미국과 동일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라는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 미국 미주리는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잘못된 대응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국가에 의한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소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4월 26일 발매의 월간 허나더 6월호 연재 미래를 읽는다에서도 선발했다. 이쪽도 꼭 참조 바란다. 사즈와 같이 인간의 감염 사즈와 같은 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다. 미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연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마치 오늘의 사태를 정확히 예상했던 것 같다. 한국 국방장관, 북한 공군기의 비행 활동이 이례적으로 증가. 군사적 긴장. 한국의 정경두정균도 국방장관이 24일 북한 공군기의 비행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로 경계를 강화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군의무학교에서 열린 제50회 의무사관 제17기 수의사관 임관식에서 축사를 북의 포병 중심의 전투준비태세 점검 활동과 북한 공군기의 비행 활동이 이례적으로 늘어나는 등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남북 교류 협력의 제안에 특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3월부터 단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등을 수차례 발사하는 등 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우리는 핵, 미사일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과 사이버 테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질환 등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공존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현 상황을 준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군사 대비 태세와 연합 방위 태세를 단단히 유지하면서 신형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에 대해 가용 노력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손해배상 소송에 중국 언론, 중국 기업도 맞소송. 중국 불충분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신형 폐렴 대응과 관련 미국 2개 주와 인도 변호사 협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국 기업이 맞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중국에 대한 각국의 신형 코로나 피해 소송은 중국 정부는 물론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중국 기업도 이 같은 피해를 경우 각국 정부에 반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소송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 중국인은 매우 적다며 하지만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불필요한 소송과 반중 정책에 의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들은 외국 정부의 불충분 신형 코로나 대응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에 진출한 많은 중국 기업의 이익이 저조했다며 올해 1~3분기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서남정법대학 국제법학원 주임 교수는 신문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 중 미국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증거를 모으고 연방정부와 개별 주정부의 소송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소송은 미국 법원이나 중국 법원에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